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김도엽입니다. 자, 구몬 작전 7부 순서 맡고 있습니다. 자, 5월 20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평소에 매우 애정하는 종목이 갑자기 난리가 나가지고, 이 녀석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네. 지금 이 종목이 신고가 내면서 날아가는 바람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잠깐 매매 쪽으로 가다가 지금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요. 좋은 모습 좀 나오고 있습니다. 킵스 파마입니다. 킵스 파마가 요즘 저에게 아주 효자죠, 효자. 킵스 파마. 네. 소리가 작으면 크게 들어요. 네. 저한테 소리 지르라고 그러지 말고. 이 시간에 참 희한해. 소리가 왜 작지? 지금도 작아요? 제가 방금 회원 방송할 때랑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왜 작다 그러냐? 왜 작다 그럴까? 희한하네. 네. 어쨌든, 주력으로 매매하는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기분 좋게, 참을게요. 네. 예. 마이크를 좋은 거 쓰시나 봐요. 이것도 마이크 괜찮다 그랬는데, 모르죠. 저 집에서 제가 할 때는 좀 멀리 놔두고 해도 작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목소리 자체를, 이거 회사에 여기 한경에 있는 컴퓨터인데 뭘 바꿔요. 원래 괜찮은 거 깔아 놓으신 거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작았다가 마이크를 더 당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우, 야, 킵스야! 오늘 17,000원 찍어주는 날이냐? 응, 알았어. 그래요. 네, 자, 제가 요즘 신나게 매매하는 좀 지난주부터 해서 한 5번 샀다 팔았다 했는데, 아주 효자입니다, 이 녀석이. 아주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어요. 근데 이거 오늘 어디까지 가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지? 굉장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런가? 아니, 여기 한경에 똑같은 컴퓨터로 똑같은 마이크 잡고서 하는데, 저만 소리가 다 작다고 그러시니 참.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요. 작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키워서 들어야지 저보러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여기 시스템을 뭐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마이크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오죽하면 지금 마이크 들고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마이크 지금 노래 부르듯이 그래요? 그 소리를 어떻게? 지금도 작아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자, 어느 분은 소리 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리 작다 그러고, 나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도대체. 자, 지금 화면에 내가 마이크 입에다 붙여가지고 들고 얘기하는 거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지금 제 입에다가 딱 한 1cm에다가 붙여가지고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자, 지금 신규들이 또, 오늘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신규 종목에 대해서, 이슈로 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선견지명이 있어. 자, 오늘 수익 플러스 이전에 제가 어저께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아침에, AI 얘기해가지고, 닭 관련해가지고 어제 하림, 미트박스, 케이시피드, 그리고 인버터 얘기해가지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20몇 프로 올랐죠. SDN 15% 오르고 이런 강세 종목군들 어제 아침에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간에는 좀 신박하게 신규 상장주 요새 괜찮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얘기 드리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안 오른 종목 몇 개 소개를 드렸고 또 GB300이라 그래서 어저께 기조연설할 때 젠소랑이 원래 연말에 나올 줄 알았는데 3분기 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고급 칩셋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이스페타시스나 하나비전이나 GST 같은 뭐 기판이라든가 TC본도라든가 발열 관련된 액침 냉각 관련주 이런 것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어저께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요 이뮤논시아라고 신규 상장주가 있어요. 요 종목이 어저께 이게 공모가가 3,600원짜리인데 5,600원에 출발해가지고 8,300원. 근데 제가 어제 5,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매매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았어요. 8,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잘 했어요. 어제 7,500원에 끝나고 오늘은 10% 빠져서 6,000원대 후반인데 제가 요즘 그 공모주와 신규주에 좀 꽂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신규 종목이 하나가 또 있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하는데 신규 종목 오늘 상장되는 종목을 오늘 전략주로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제 생각한 비중 뭐 가격대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원래 공모가가 이게 8,100원, 9,100원짜리라 제 생각에는 이제 한 2배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18,000원 선 정도면은 매도할 생각으로 있다가 시작할 때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출발해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출발이 23,000원? 출발 자체가 23,000원으로 하는 바람에 제가 생각한 레인지를 넘어서 이게 그래갖고 2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3,000원 다시 내려왔는데 제가 생각한 레인지를 넘다 보니까 오늘 뭐 매매로 이어가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 녀석도 9,100원 공모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아침에 뿜어준 거죠. 기대 이상으로 많이 뿜어줬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신규 상장 얘기 드리면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뭐 2차전지라든가 바이오 섹터가 조금 부진하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깨끗한 거 찾는다 이거예요. 신용 물량 없고 공매도 걱정 별로 없는 섹터. 신규밖에 더 있어요. 신규주들이 땡겨지는 거고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DN솔루션스나 그 롯데 무슨 글로벌 로직스인가 그 상장 철회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애들은 지금 인기가 없어가지고 뭐 공모 그 청약률이라든 경쟁률이 안 들어오니까 하다가 철회. 근데 작은 애들은 경쟁력도 있고 또 이번에 상장 폐지 강화되면서 똘똘한 애들만 지금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제가 보니까 섹터도 괜찮아요. 최근에 나온 애들 보면 굉장히 괜찮은 뭐 ADC 쪽도 있고 최근에 나온 거 뭐 전력 소재 관련주도 있고 또 이렇게 필러하는 회사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애들 몇몇이 공모가보다는 상당히 튄다. 특히 5월 달에 상장된 애들은 지금 뭐 기본 100%? 아무리 안 올라도 공모가 대비해서 한 7, 80% 올랐고 많이 오른 건 뭐 3배 이상 올랐고 이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니까 IT센 글로벌은 말할 거 없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지금 이게 장난으로 이 시간 만든 것도 아니고
소중한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 배 골마가면서 지금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어느 때보다 진지해요. 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 좋은 얘기를 팍팍 꽂히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가지고 뭔가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야 이거 17,000 팔자 그래. 야 17,500원은 좀 심하지 않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우 지금 솔직히 현기증 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예. 아니 이럴 줄 알고 산 거긴 하지만 왜 이렇게 올랐냐? 네. 지금 무방은 아니고요. 이게 뭐 무방입니까? 무방은 어제 제가 하루 종일 했고요. 예, 오늘은 1시간짜리 우리 한경에서 하는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참 죄송하게도 제가 뭐 소리를 그렇게 작게 내는 편은 아닌데 뭔가 뭐 시스템이 뭐 제가 작동을 잘 못하든 뭘 하든 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래도 이 무게가 나가요. 그렇지만 뭐 잡고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신나요. 왜냐하면 제가 가이드 하는 뭐 계좌가 지금 4% 이상 오늘 올랐기 때문에 신납니다. 신나.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들고 해도 팔 아프고 이런 거 뭐 모르겠어요. 네. 자, 어쨌든 네. 사실 알고 보면 자랑질이죠. 예. 야, 저 인간도 자랑질을 하네. 네, 가끔 해요. 잘 안 하지만. 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뭐 요새 사실 물어보실 때마다 똑같은 얘기들이잖아요. 어디 가서 놀다 와도 괜찮으니까 팔아서 딴 데 가서 놀다 오세요. 이게 제가 요 한두 달 사이에 맨날 드리는 2차 전지 질문하시면 답은 맨날 똑같아. 예, 가격 변화 위쪽으로 갈까봐 못 팔고 딴 거 못해요. 이러시지 말고 제발 30%든 50%든 까가지고 딴 데 가서 놀다 오셔도 가격 변화 없을 거예요. 예. 뭐가 걱정이라 못 팔고 딴 데 가서 놀질 못하시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예. 네, KPS가 이름을 바꿔서 킵스파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주 요새 저한테는 진짜 효자예요, 효자. 예, 이렇게 제가 일주일 사이에 한 5번 매매했는데 최소 1,000원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 3,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하여튼 경구용 요새 이제 경구용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인벤티지 뭐 D&D 파마텍 다 날라갔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2의 인벤티지라고 저희 방에서는 아예 제가 찍어가지고 요새 아주 신나게 얘기를 드리는 종목인데 오늘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좀 저도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오를 걸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막상 또 오르니까 이게 또 웬 거야 싶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정적이 걸렸는데 높은 가격에다 조금 더 내놔야 되겠네. 아이고 VI가 걸리니까 주문이 안 나가네요.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목소리가 좋다고요? 아니 목소리를 판단하시기 전에 드리는 얘기의 내용의 퀄리티를 한번 영어 단어 발음이 좀 시원치 않아서 죄송한데 내용을 먼저 좀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을 콕 집어서 얘기 드리는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뭐 추천해 주세요. 뭐 종목 괜찮은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 드릴 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침에 다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뭘 말씀드립니까? 뭘 말씀드리죠?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제가 수익 플러스라고 하는 아침 그 한경 TV 방송 지금 9달째 하고 있는데 자 5월 달에 지금 쭉 두 가지씩 이슈를 말씀드리고 한 종목의 그 전략주를 말씀드리는데 자 롯데관광개발 5월 2일부터 해서 미코,
GNC 에너지, 로보티즈, IT센글로벌은 지난주에 2번이나 하루 건너뛰고 2번이나 이렇게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을 믿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하루 건너서 2번이나 전략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이오 비주까지 신규 종목까지 질러대 갖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어쨌든 저는 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주도할 만한 그런 어제도 사실 조류 인플루엔자 아침부터 인버터랑 말씀드린 게 이게 어제 많이 오르니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사이에들 다들 얘기들 많이 하지만 어제 아침 7시 반 방송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 브라질 닭 문제다라고 해서 하림 어제 셌지만 거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10%대에서. 충분히 아침에 공략했으면 15% 이상 나왔다고요. 예, 그런 거 포함해서 뭐 인버터 관련해서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원래 20%로 출발한 거 아니잖아요. 장중에 25%까지 갔었는데 그것도 한 자릿수로 출발해가지고 그렇게 갔다고요. 그리고 SDN도 장중에 15% 이상 올라가기도 했었고, 뭐 물론 네, 잘 될 때 잘 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게 뭐 저희들의 속성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튀기 전에 미리 좀 선점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실 아침 방송이라는 게 그런 또 묘미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보다 장중에 얘기 드리는 거야 나오는 현상 갖고 얘기 드리기 편하죠. 아 이게 이래서 올라가고 하지만 아침에 7시 반에 대체고에서도 안 할 때 얘기 드리는 건 예,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진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예, 요새 찔러대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제야. 이게 진짜 안 사죠. 왜 안 사? 예, 좋다 그래갖고 얘기하는데 예. 어디 가서 뭐 하고서 안 사냐? 예, 지금 오히려 그런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제가 아까도 뭐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예, 필요 이상으로 오버하는 시장이에요. 예, 제가 여기 전국 단타 수익률 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다. 최소한 5월 말까지는 이런 시장이다. 별거 아닌 재료인데 갖다 붙이면 굉장히 오버한다. 예, 그런 시장이 열리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지난주에 그 모 회사의 감사인가요? 사회이사가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캠프에 뭐 자리 하나 맡았다? 이걸 가지고 거의 내상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고점에서 딱 50%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시작할 때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격인데 뭐 무슨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예, 유진로봇이라고. 근데 솔직하니 얘기를 해서 아니 여기 사회이사인지 감사가 캠프에 뭐 요직 하나 차지했다고 이게 내상을 가야 돼요? 근데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단타 수익률 대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냥 평소대로면 그렇게까지는 저는 뭐 굉장히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도 대단히 무리한 가격까지 올라간 거니까 결국은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21,900원 찍고 나서 지금 10,000원 정도가 빠져서 11,000원대로 쑥 하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평소 놀던 5,000원, 6,000원 생각해보면 거의 예, 더블 가격으로 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뭐 제 자랑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종목 리포트가 FM 가이드 기준으로 한 100개 정도씩은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서 딱 3개를 꼽아가지고 아, 오늘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드린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D&D 파마텍. 얘도 뭐 사실 이번에 전설적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올라간 종목인데요. 요게 지금 6월 달에 임상 관련된 중간 결과값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요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차분하게 있더니 11시 좀 넘어가니까 이제 상승폭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 종목보다 오늘 더 기가 막혔던 거는 예, 진성 TEC입니다. 이거 아침에 8시 한 20분쯤에 꼽아가지고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게 아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제
종가가 9,400원대인데 목표가가 이게 17,000원대가 형성이 돼 있고 1분기 매출 영업이익 좋았는데 2, 3분기 때 예고에도 없는 특수가 발생을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 써놓은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개를 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뭐 지금도 16% 정도 올라 있는데요. 예, 쑥 하고 11,000원대까지 올라 버렸어요. 상당히 세게 올라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제가 여러분 한 달 전부터인가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꼭 표준이라는 건 아닌데요. 요새는 전문가분들이 TV 나와갖고 얘기하는 종목이 잘 가는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저 믿지 못하겠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요새 종목들 얘기하면 빵빵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야, 왜 저렇게 잘 보지? 근데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 불러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예. 가는 말이 잘 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9달째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 7시 35분쯤 해요. 한경 TV에서. 자, 이제 명확히 아셨죠? 아니 9달째 하고 있는 코너를 몇 시하냐고 물어보시니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직도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다니. 근데 제 코너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조금 부지런 떨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분이 그래도 TV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제 코너가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6, 7분 정도 하기 때문에 잠깐 고개 돌렸다가 이렇게 보시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내내 붙잡고 있는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지나니까. 자, 하여튼 그렇죠. TV랑 유튜브가 이게 동시에 막 하니까 그런 것들 하기가 같이 동시에 보기가 너무 힘들죠. 하여튼 그런 것들 감안해서 잘 좀 보시길 바라고 저 코너 7시 35분에서 보통 한 7시 45분 전에 끝나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아무리 생각해도 무겁다. 좀 놓고서 할게요. 자, 지금 시장은요. 오늘 시장은 또 전력주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이 안에 담고 있는 이 전력이라는 거 안에 담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많은데 자, 전력주가 굉장히 세고요. 또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니 뭐니 해가지고 STO 이슈 나와가지고 이쪽 섹터가 셉니다. IT센 글로벌도 그런 하나의 맥락으로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언성 히어로라고 보통 야구에서 축구에서 소리 소문 없이 역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박지성 선수 언성 히어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언성 히어로 소리 소문 없이 잘 가요. 증권 섹터잖아요. 맨날 신고가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오늘 또 강합니다. 이런 섹터들이 오늘 주력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면면을 좀 살펴보면은 자, 제가 지난번에 정확히 요것도 자랑질입니다. 5월 그 연휴 끝나고 5월 6일 날 한경에서 하는 특집 방송에 제가 일부 순서에 저녁 때 나와가지고 5월 달에 제일 좋을 섹터가 뭘까요? 이렇게 한 업종과 sek터를 얘기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력 인프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좋을 것 같다. 지금 이게 근 2년 동안 막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요 자리쯤에서 이제 5월 초에 얘기를 드린 섹터인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전력 인프라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변압기 섹터, 또 전선, 송배전, 구리, 또 저전력 반도체 여기에다 이제 ESS까지 붙이면 웬만한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주요 종목들은 거의 망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추천주 2개 해달라 그래갖고
5월 6일 기점으로 뭐 그것도 빨리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두 종목 추천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전. 네, 한전이 의외로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한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전 지금 매일매일이 신고가 아닙니까? 한국전력. 뭐 여러분들 물론 더 좋은 데 가서 뭐 성적 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한전 보세요. 지금 5월 6일 날 말씀드리고 7일 날 25,000원에 시작했는데 오늘 29,000원대까지 물론 개별주 많이 간 거 대비해 보면 별거 아니다 싶으시겠지만 한 15% 정도급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또 한 종목 말씀드린 것이 LS 일렉트릭입니다. 이것도 많이 갔다가 많이 조정받았는데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다고요. LS 일렉트릭 어떻습니까? 최근에 5월달 들어와서는 매일매일이 신고가죠. 오늘 또 7% 올라서 25만 원대. 제가 5월 6일 날 말씀드릴 때가 5월 7일 날 시가가 21만 원대니까 뭐 많이는 아니죠. 4만 원 올랐지만 21만 원에서 4만 원이면 18%예요. 이 정도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또 다른 자극적인 섹터에서 큰 움직임이 나온 것들도 있지만 전력 인프라 쪽에서 굉장히 안전하고 좀 단단하게 움직이는 이런 섹터들이 나오는 건 비단 오늘 전력 인프라라는 게 외가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AI 어저께 젠슨왕의 뭐 AI의 비전을 보고 야 앞으로 저 전기 엄청나게 잡아먹는 새로운 칩이 또 엄청나게 등장하겠구나. 뭐 슈퍼컴퓨터 만든다더라. 뭐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만든다. 저런 얘기 나오니 전력은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이 전력 안에는 아까 제가 함의가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비단 전력 인프라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원전주도 세잖아요. 글로벌 원전 분위기가 뭐 벨기에가 22년 만에 원전을 한다더라. 저 스웨덴이 40년 만에 원전 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더라. 그런 뉴스 포함해서 최근에 트럼프가 원전 확대 4배 행정명령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포함해서 글로벌적으로 사실 우리 지금 뭐 유력 후보 쪽에서만 원전에 대해서 조금 다소 보수적인 게 예전보다 좀 덜해졌지만 진짜 글로벌적으로는 뭐 유럽에서는 대놓고 원전이에요. 신재생 가지고 에너지가 다 충족이 안 되니까 원전을 그냥 너도나도 한단 말이죠. 이번에 사실 체코 원전 우리가 먹었으면 아주 쉽게 다음 거 할 수 있는데 이 프랑스 놈들이 태클을 걸어가지고 본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필기종이라고 우리한테 결국은 될 것이다라고 믿고 체코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 쪽에 그 원전을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따내는 그런 작업들이 미래에는 많이 뭐 실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하는데 계속 미국이 또 태클 걸어가지고 뭐 웨스팅하우스랑 짬짬이로 아마 뭐 대륙별로 이렇게 나눈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세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그래서 뭐 유럽 쪽은 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모르죠. 우리가 또 중동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쪽도 지금 원전을 막 꿈꾸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요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또 우리 자체 지금 전력 수급도 15년 뒤면 우리나라 전력 부족 국가 된다고 하니까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또 반도체 산단 돌리기 위해서는 뭐 전원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원격지 지금 뭐 유력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도 뭐 그 정책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필요하죠. 지금 전라도나 이런 좀 원격지에서 나오는 태양광과 뭐 해상풍력과 관련된 에너지를 얼마나 로스 없이 수도권이나 이렇게 수요처로 땡겨올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뭐 2년 전, 한 2년 반 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재작년 초부터. 뭐 그칠 수가 없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AI를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인류가 결정을 해버리면 아마 전력 이슈도 반값 이하가 되겠지만 뭐 빅테크들이 전력 AI 데이터 센터 계속 짓고 오픈 AI가
그 스타게이트뿐만 아니라 그 민주적 AI를 해가지고 열 나라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깐다고 이런 것들 막 실행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전력이라는 게 뭐 남을 수가 없는 단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에너지원으로 이제 많이 키우느냐, 공급하느냐, 아니면 잘 배달을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STO 쪽인데, 자, 지금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가 얼마 전에 역시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7, 8월 정도면 뭐 토큰 증권이든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든 이런 이슈들이 법제화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게 어떤 규제라고 자꾸 이제 받아들이면 답이 없어요. 법으로 만든다라는 게 이게 뭔가를 보장해 주거나 뭐 어떤 정식의 어떤 뭐 타이틀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법이라는 건 자꾸 이제 뭔가 규정을 해놓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이 선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규제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도 이번에 지니어스법이라고 하는 게 또 통과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도 이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돼서 만약 뭐 된다고 하면 어쨌든 STO 뭐 토큰 증권에 대한 법제화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형성이냐 아니면 시장을 제대로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냐, 이런 해석의 문제가 남겠지만, 어쨌든 법이 없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라고 했던 현실을 감안해 보면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증권주, 요새 증권주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신고가 내는 애들이 그냥 뭐 많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NXT라고 하는 대체거래소가 열린 것도 있고, 그리고 증시부양책, 뭐 지금 누가 돼도 사실은 이번에 뭐 어느 대통령도 역대,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빼놓고는 항상 되면 뭐 코스피 5천 시대, 뭐 1,000 얼마일 땐 3,000 시대,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어찌됐든 뭐 밸류업에 대한 바람도 있고, 우리나라 시장만 너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제 다운돼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증시 부양을 할 것이다, 뭐 밸류업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또 해외 주식 거래도 최근에 또 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기 실적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도 다시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증권주가 상당히, 제가 언성이오라고 방금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잖아요. 요새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게 제가 봐서는 증권하고 건설이에요, 의외로. 80년대 많이 갔던 그 증권주, 건설주, 뭐 보험주 이런 거 생각나는데, 진짜 요새 장에서 신고가 조용히 내는 거 보면 건설주, 증권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막 다른 그 자극적인 섹터들이 워낙 또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 시류를 못하죠. 뉴스화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용히 몰래 알아서 그냥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게 되게 좀 특이해요. 자, 그런 상황이고요. 뭐야, 올라가다가 말았어? 17,700원까지 갔다가. 야, 이거 나우로보틱스 저 신규주 오늘 또 날라가네. 저거 그나마 쟤는 진짜 요새 많이 올라간 애인데, 이게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제가 신규주 맥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나우가 오늘 셉니다, 되게. 이건가? 근데 이거 지금 26,000원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가 공모가가 6,8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진짜 얘는 뭐 시운을 잘 탔던지 뭐 어떻게 된 건데, 하여튼 뭐 상당히 세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이 정태주 말씀드리는 건 제발 부탁일 건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1차 토론하고 나서 뭐 보수의 재결집이다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지지율 결과를 보면은 이게 원래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났다가
11% 정도로 이제 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이 김문수 후보 인물주, 소위 뭐 평화로 시작되는 그 종목들이 막 20% 올라가고 난리치고, 근데 또 이재명 후보 관련주라고 뭐 안 오르는 건 아니고, 하여튼 양쪽에서 공방이 일어나는데, 자, 뭐 어쨌든 뭐 지지율이 50%를 차지한 1등이 뭐 가장 유리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점차 우리도 이게 뭐 격차가 조금 줄어드니까 남은 한 2주 사이에 혹시나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제가 끝물이라고 써놨듯이 진짜로 이쪽 섹터는 이제 매매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오버나잇은 절대로 안 된다. 그냥 당일치기 매매를 아주 작은 비중으로 하시려면 하시는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해서 득이 될 수가 없는 타이밍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아시지만, 네, 최근에 뭐 진짜 뭐 몇 배 올랐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네, 호가들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인물주들이 마지막으로 뭐 발악을 한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진짜 많이 올랐던, 네, 뭐 상지건설 이런 거 보시면은 56,000원 거의 쌍봉으로 만들었죠. 예,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쯤에 분명히 야 이거 쌍봉 치면 끝이니까 더 이상 보면 안 된다. 자, 이거는 이 4만 5만 원대 다시 한번 해주고 나서 이것도 진짜 거의 뭐 신화적으로 오른 건데,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만 6천 원대 쌍봉 치고 나서 지금 2만 1천 원대까지 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어차피 거의 제자리 비슷하게 아마 그 대선이 끝날 무렵 되면 웬만한 인물주나 이건 뭐 당선이 된 사람들 거조차도 거의 원위치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끝물에서 설거지 장사에 나오는 테마 쪽은 건드리시지 않는 걸 당연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참 드리기가 너무 죄송한데, 에너지 쪽은 제가 여기 딴 거 보시면 여기 이제 좋은 쪽은 제가 여기 빨간 바탕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예, 안 좋은 쪽이라 오늘 좀 안 좋은 쪽이 또 역시 2차전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자, 하여튼 미국에서 지금 공화당의 강경파가 IRA 세액 공제를 더 줄여라, 또 그 기간을 더 단축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요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 거의 한 10년 정도는 준다 이랬다가 이게 지금 28년 정도까지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태양광도 좀 약하죠. 예, 태양광이 원래는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의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 안 해준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는 좀 받으려나 이러면서 강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뭐 어느 국적 상관없이 어쨌든 미국과 아닌 바에는 세액 공제 확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참 힘든데, 그냥 거기에 또 엎어 힘듦에 힘듦을 계속 요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표는 뭐 관심 기업과 종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읊어대니까 지겨우실 것 같아 갖고 제가 이렇게 색칠을 좀 칠해봤습니다, 여러분. 예, 뭐냐고요? 비만, 인벤티지를 D&D 파마, 킵스 파마 뭐 이런 거 예, 다 52주 신고가 내고 있고, 조선도, 현대미포, 카본 이런 거 계속 좋고요. 보안도 한국정보인증 오늘 좋죠. 또 실적으로도 롯데관광개발, 중국 쪽이라고 제가 굳이 했지만 컨텐츠나 화장품 이런 쪽에서도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로다가 요 기본 세팅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지가 벌써 두세 달도 넘었는데, 결국은 이 안에 주로 있는 애들이 세게 많이 올라가는 성향들을 과감하게 보여줬다 이런 얘기죠.
가는 말이 계속 가는 장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후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올리고자 하는데, 음, 많이 볼 수 있지 않냐가 물어보시는 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뜬금없는 질문인 게, 아까 제가 전력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전력 인프라도 기본적으로 뭐 전선, 배전, 뭐 전압기 포함한 것도 있지만 에너지 자체잖아요. 전력이라는 게. 예.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그 IRA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 악재로 해석될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태양광은 오늘 약한데, 원전은 지금 글로벌로 그냥 다 하자라는 분위기가 와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은 세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력과 인프라, 전력 인프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에너지 자체도 들어가는 거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뭐 원료, 소재부터 해서 그 만든 에너지를 어떻게, 뭐 하다못해 인버터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도 결국 태양전지에서 만든 그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뭐 중국산이 대세인데 거기에 미상의 통신 장치가 뭐 숨겨져 있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전력 인프라 안에는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은 100개 이상의 기업이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시장 보면 사실 좀 아쉬운 것이 있죠. 어저께 우리가 제법 빠졌는데 빠지면서 이유를 붙인 게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빠졌어. 이제 이렇게 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미국은 안 빠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조금 빠지는 것 같더니만 종가로는 뭐 결국은 지수가 안 빠졌죠. 뭐 몇 포인트라도 오르고 끝났죠. 근데 가장 큰 원인을 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사우디, 카타르 포함해서 중동 쪽에 투자 자금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그래 좀 안도했다 이런 논리도 있고요. 하나는 트럼프가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강등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면 무디스에서는 이걸 강등 안 한 걸로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얘네들은 강등을 시켰는데 트럼프나 백악관 쪽의 이 정책 당국자들은 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뭐 어쨌든 제가 봐서 거의 후자에 가까운 반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행 지표를 가지고 저렇게 등급을 내려버리는 게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랑 뭔 상관인데, 결국 이제 바이든 욕하는 거죠. 바이든 때 뭐 사실은 팬데믹하고 겹쳐서 나온 부분인데 뭐 의료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크게 하면서 지출이 커가지고 부채가 커진 걸 사실 알면서도 공격을 하죠. 뭐 우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팬데믹 때 지출이 커가지고 국가 부채가 커진 부분이 적지 않은데 알면서도 이제 또 커졌다 이렇게 또 힐난을 합니다. 그럼 너는 다른 수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 타이밍을 잘못 만났다라고밖에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왜 너 때 그런 일이 막 발생을 한 거냐 이거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트럼프가 우겨대면서 어제 시장이 안 빠졌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2011년도와 2023년도 두 번, 그러니까 이번에 무디스가 내린 거고 원래는 피치가 내리고 그 S&P가 내릴 때 크게 조정받았던 거 대비해서 이번에는 미국장이 그냥 아주 뭐 스무스하게 그냥 어떤 괴로움도 없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뭐 트럼프가 이렇게 부인했다 아니다라고 우긴 것보다 사실은 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월가의 그 대단한 이제 실력자들이 있잖아요.
헤지펀드의 달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라는 이 달리오가 미국 국채 위험 실제 무디스의 경고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제레미 다이먼 같은 JP 모건 회장도 미국 부채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요새 계속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이제 무디스가 이렇게 등급을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내렸는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말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받는 느낌은 오늘은 미국장이 뭐 그동안에 미중 간의 관세 악발 이런 게 조금 더 우위가 있다 보니 뭐 당장은 이거 큰 문제 아니잖아 뭐 이러고서 넘어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밤에라도 다시 생각해 보면 실제 지금 채권 금리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경제 지표나 이런 변수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 신호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냥 뭐 말로다가 누르고 이러면 끝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또 부채 뭐 어떤 지금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말을 강하게 한다고 갑자기 재정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어느 시점 돼서는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뭔가 임시 방편으로다가 트럼프의 그 강한 의지로다가 그냥 막아버렸다고 할까? 뭐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오늘도 사실 아침에 전략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분명히 어제 우리 빠진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돌리겠죠. 왜냐하면 미국도 안 빠졌는데 우리만 왜 빠져 이러고서 돌릴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아침에 어제 빠진 수준을 웬만큼 돌리는 수준이 나오면 현금 좀 만드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아무 덤덤하게 끝난 것도 솔직히 좀 이해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건데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저렇게 끝나버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좀 오늘 밤이나 내일 밤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생각지도 않게 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제가 우리 빠졌으니까 오늘 아침 반등 나오는 건 뭐 오케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나올 때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지금 오전 시장만 보면은 지수가 아침 출발할 때보단 좀 내렸으니까 어쨌든 아침 초반에 어제 우리가 무리해서 많이 빠졌다 이러면서 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때 줄이는 행보를 한 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하시던 거 70~80% 줄이라 이런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제 오늘 밤에 어떤 변수라든가 다른 식으로 작동했을 때 뭐 내일 뭐 잠깐이라도 임할 수 있는 뭐 10% 15%요 정도쯤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고, 저도 지금 뭐 원튼 원하지 않든 갑자기 급등하는 녀석이 나와서 조금 줄이다 보니까 아침까지는 제가 현금 비중이 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5%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놓으면 뭐 어떻게 되더라도 뭐 그냥 장이 아무 문제 없이 올라도 85%쯤 주식 있으니까 괜찮아. 혹시라도 내일 빠지면 15% 있는 거 가지고 저감해서 해볼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에는 조금 부정적인 기사인데, 사실은 CATL이라고 이제 최대 그 전기 배터리 회사잖아요, 이거. 얘가 홍콩에 상장했는데 첫날 17%가 올랐대요. 그만큼 뭐 홍콩 시장 내에서 바라보는 뭐 시각은 굉장히 얘가 뭐 훌륭하다 이런 거겠죠. 글로벌 전기세.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쪽이 안 되는 거에 기사들 뭐 많이 등장하는데, 일주일 전쯤에 나왔던 기사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중국 업체들이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비중국 섹터의 영역에도 중국 배터리가 범람하고 있다. 막 그 비중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의 사용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악재죠. 우리 걸 안 쓰고 중국계 자꾸 시장을 덮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 상장을 했다는 결국은
이 회사에 돈이 더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뭐 신규 종목 상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회사에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식을 상장을 시키고 투자가들을 모집을 해서 돈이 회사에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최근에 SDI도 유증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혼났지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뭐 상장이나 유증을 하는 것들로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결국은 돈이 없는데 이렇게 돈을 크게 마련하는 CATL이 또 어떤 행보를 다음으로 하게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가공할 위기가 우리 또 업체들한테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상대적으로 참 CATL 홍콩의 17% 폭등 뉴스에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사상 최저가 엊그저께 공모가 깨졌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는 사상 최저가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 제가 어저께 공방할 때 그랬어요. 2차전지 역시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어떤 기대값도 그냥 제로에 가깝다라고 아무도 안 쳐다본다? 뭐 하기만 하면 아니 안 봐.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닌 바에는 진짜 미련 갖고 있는 몇 분의 그 작은 떨림에도 2차 전지가 바닥이라는 걸 아직 확인 못했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코로나 어저께 이제 올라간 거 뭐 진단키트류가 오랜만에 올랐어요. 그 어제 좀 신선했던 게 그 닭고기 쪽하고 진단키트 쪽이 있었는데 뭐 이것도 역시 홍콩 얘기인데 한 달 동안 뭐 코로나로 한 30여 명이 죽었다. 또 뭐 니판가요?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인도네시아 발인데 뭐 그것도 박쥐더라고요. 박쥐 숙주로 해서 뭐가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하여튼 걸리기만 하면 75%가 죽는다더라. 이제 이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어제 겹치면서 진단키트류들을 엄청나게 끌어올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 또 쉽진 않아요. 그냥 하루만 오르고 말 거다 이게 아니고 뭐 누가 어디에서 한두 명도 죽었다더라, 더 늘었다더라, 뭐 치사율 75%인데 진짜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나라에 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더라, 뭐 이런 정도 얘기만 나와도 사실 이게 바짝 마른 장작 같아서 어저께 뭐 아까도 보니까 뭐 메가 ECS 같은 거 막 올라가던데 뭐 수젠텍이나 이런 진단키트류들이 진짜 이제 자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이 땅 준비는 해놓고 있는 섹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어저께 기조연설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젠슨왕이 2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기조연설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드디어 막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기업으로 탈바꿈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기조연설 한 거 보면서 또 그 전에 대만 인사들하고 뭐 만찬을 했다든지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느껴지는 건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 완전 왕따구나. 대만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디에다 글을 잠깐 올렸었는데 야 이거 대만 사람이라는 게 진짜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만은 대만끼리 뭉치는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뭐 이번에 젠순왕이 얘기한 거 보면 대만에다가 뭐 슈퍼컴퓨터 엄청난 거 설치하겠다. 또 뭐 데이터 센터 큰 거 짓겠다. 아시아 본사를 대만에다 짓겠다. 뭐 이런 별별 청사진을 다 얘기를 했는데 1시간인가 100분인가 기조연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란 말 딱 한 번 나왔던 걸로 알아요. 그 뭐 9개 뭐 파트너랑 6G 관련해 가지고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할 때 딱 한 번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게 젠슨왕이 이번에 얼마 전에도 왜 중국 거쳐서 일본 갔을 때 우리나라는 안 왔잖아요. 젠슨왕이 우리나라는 절대 안 온다. 삼성을 그렇게 뭐 사실 지원해주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삼성하고 되게 삼성 미워한다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안 온다니까요. 이번에도 저번에 한두 달 전에 중국 거쳐서 일본 갔을 때도 우리나라 올 수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이거는 뭐 나라별로 봤을 때 이 대만이란 데가 뭐 옛날에 진짜 뭐 십수년 전에 우리나라랑 뭐 잽이 됐나 싶은, 원래 십수년 전에는 엔비디아가 삼성 뭐 발가락 뭐 이하였던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악연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완전히 뒤집어서 말도 안 되는 역전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삼성한테 이게 뭐 HBM이니 뭐니 해서 비즈니스적인 어떤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까기도 하고, 그죠? 저번에 몇 달 전에도 그랬잖아요. 삼성 뭐 훌륭한데 이번에 HBM 뭐 하려면 설계 새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 알고 보면 돌려까기지 뭐예요. 예. 니네 형편 없구나. 뭐 그냥 비벼서는 안 되는 거고 재설계해 가지고 다시 해. 지금 1년째 그 고사양의 HBM 콜 테스트를 여전히 뭐 계속 ING다 할 정도로 못 받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뭘 해가지고 좀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지만 삼성하고는 진짜 엔비디아는 이게 악연 아닌 악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의 HBM 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여전히 뭐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계속 뭔가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나? 예, 진짜 지네도 돈 더 벌고 싶을 텐데도 그렇게 통과를 안 시켜주고 이걸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게 진짜 상식 이상 이하로 굉장히 삼성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 대만 지금 업체들이 뭐 글로벌리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우리 뭐 하이닉스야 이번에 뭐 삼성을 D램 쪽에서 역전하면서 뭐 큰 자리 차지했지만 사실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나눠 가진 거잖아요. 1, 2등이 바뀐 것뿐인데 대만 기업들이 저렇게 연합해 가지고 그냥 대만끼리 뭉쳐 가지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나중에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예,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거나 아니면 주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생기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큰일 났어요. 예. 그러니까 대만 지금 이번에 그 무슨 만찬하는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굉장한 규모의 기업이 한 10개 이상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하던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삼성하고 하이닉스 빼고 뭐 등급이 맞는 애들이 있어야 말이죠.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조물아기 수준? 그냥 진짜 부품의 하청업체 이런 수준 정도 이상을 없다 보니까 와, 이것이 나중에 큰일 났어요. 예, 제가 이거 아무리 걱정해야 하등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진짜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번에 정치권에서 100조니 200조니 AI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누가 어떻게 되시더라도 빈 공약이 아니라 AI 쪽으로 우리가 이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진실된 공약으로 좀 탈바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아유, 저는 어떻게 해도 1,100명은 남아 있다 그래도. 예. 아니 제가 아까 받을 때는 보면 2,000명이 넘은 것 같은데, 예. 1,000명은 저의 안티죠. 예. 왜 이렇게 싫어요? 듣기가 그렇게 싫은가? 예. 제가 솔직히 자랑질도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왜 이렇게 듣질 않으시지? 예. 하여튼 뭐 우리 7부에 같이 들어주신 1,000분이 저에겐 소중한 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끔은 뭐 입 바른 소리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지만 다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에선 그래도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0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도 준비해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굴 목소리예요. 예, 예. 제가요. 동굴 목소리예요. 예. 어떡하라고. 잠이 오면 이게 누구를 재울 수 있는 목소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 나보러. 예.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그냥 콕콕 찔러대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예. 이게 온라인이니 어떻게 제가 소리가 아무리 날카롭게
카리스마 있게 내려고 그래도 부드럽게 들리니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좀 새겨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네. 그런가요? 누가 해도 반토막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1100분만 믿고 저는 갈 테니까요. 예. 내일도 이 자리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내일 만나요. 네, 안녕. 안녕. 네. 내일 2,000명 안 돼. 내일도 1,000명이야. 예. 그냥 저는 1,000명에 만족할래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후장 잘 또 대응하시죠. 고맙습니다.